1492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콜럼버스가 타고 있던 기암 산타마리아호가 좌초하면서 처음으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 이곳 하이티 북부 지방 카라콜 지역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당시 카리브 지역에는 약 75만 명의 아라와크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카라콜 지역은 구아카나갈이라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처음 만난 유럽인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타이노족이라고도 불렸는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형성하며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어업과 사냥을 병행했었다. 이들은 도자기 제작과 수공예 기술이 발달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카라콜 지역에서도 상당한 양의 수공예품들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을 발견하면서 타이노족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좌초된 산타마리아호를 뜯어 건설하려고 한 최초의 식민지가 어느 지역이었을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나는 지난 10여 년 이곳에 머물면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각종 고고학자들의 자료들을 모아 그곳이 어디 지역이었을지 짐작해 보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발현된 상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참고하길 바란다. 먼저 산타마리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한 곳은 지도상 표기된 두 곳 중 한 곳이라고 한다. 이후 원주민 타이노족들의 도움으로 카누를 이용해 산타마리아호의 귀중품과 선체를 뜯어 육지로 옮기게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지도상 왼쪽으로 또 다른 학자들은 오른쪽 카라콜 안으로 들어와 유럽인들의 첫 식민지 라나비닷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당시 오른쪽 카라콜 지역은 맹그로브 숲으로 덮여있어 타이노족들에게는 이 숲들이 바다를 통한 외부의 침입, 해일의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새우, 조개와 같은 채집이 쉬운 어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었으므로 더 많은 군락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아 지금의 카라콜 지역에 상륙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콜럼버스의 항해일지 기록을 보면 타이노족들의 항구까지 굉장히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카라콜만 입구에 암초로 이루어진 곳에 좌초하여 이곳의 좁은 통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이티 북동부에 있는 카라콜 베이에는 하이티에서 두 번째로 큰 맹그로브 숲과 광범위한 산호초와 해초층이 있다. 하이티 정부는 이곳을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해양관리구역인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주로 고기잡이, 소금 생산, 땔감과 수 생산을 위한 맹그로브 벌목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었으나 요즘은 해양 생태학자들의 노력으로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고 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이곳 카라콜 지역은 현재 하이티 상황과 무관하게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다. 이곳 어딘가에 콜럼버스가 상륙을 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청정한 바다를 보면 얼마든지 하이티 정부에서도 관광화하여 지역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 테지만 개발의 역설이라는 환경 파괴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곳이다. 다시 콜럼버스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콜럼버스는 1492년 12월에 이곳에 상륙 후 스페인 선원들 39명을 남기고 첫 식민지 도시 건설을 명하고 이듬해 1월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1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잔류한 선원들이 황금을 모아 식민도시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 상상하였지만 1년 후 돌아왔을 때는 선원들 39명이 모두 살해당하고 첫 식민지를 꿈꿨던 라나비닷은 모두 폐허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나는 지도를 통해 이 지역의 지형학적 모습과 고고학적 자료들을 기반으로 최초의 식민지 라나비닷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카라콜과 주변 지역을 탐방하기로 하였다. 그 지역은 당시 맹그로브 숲이 우거졌을 때 약간의 구름이 있고 맹그로브 숲 사이에서 호수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형을 발견하고 지금 현지인들이 라마드라스라고 불리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현재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변으로 수로가 발달하고 구릉진 곳으로 지형 자체가 요새화된 곳이다. 이곳에 많은 타이노족들이 거주하면서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지역을 유럽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며 나는 이 지역이 첫 번째 유럽인 정착촌이자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라나비닷이 있었던 곳이 아닐까 추측하였다. 라나비닷은 언젠가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지역을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하고 싶다. 유럽과 아메리카를 잇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일으킨 첫 접점인 이곳 카라콜에서 첫 번째 식민지 라나비닷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콜럼버스의 양면적인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 여정이 전 인류에게 동일한 의미는 아니었고 그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가 역사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콜럼버스의 꿈과 용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라나비다들 찾아 떠난 까라콜 답방을 마친다.